상간녀가 주소를 바꿔서 송달이 안 돼요. 연락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. 그럼 회사로 보내자. 가정법원 사건 번호 땡땡땡 사건이라고 표기가 찍힌 소장이 날아가는 거죠. 당연히 상간녀의 동료, 상사, 인사팀 등도 이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만 다칩니다. 어떤 분들은 가서 한 대 때리고 싶다,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. 어떤 분들은 회사랑 집까지 다 찾아가서 상간녀라는 사실을 다 알리고 싶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사실 이렇게 되면 폭행죄, 명예훼손죄,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,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상간녀의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. 어느 날 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변호사님, 이혼도 했고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. 상간녀가 너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. 아무 일 없다는 듯이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요. 그럼 가압류를 거시는 게 어떻습니까? 제안 드렸습니다. 상간녀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정법원을 통한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. 그 순간 등기부 등본에는 가정법원 가압류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. 이후 본안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기록은 지워지는 게 아니죠.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. 만약에 상간녀가 집이 없다면요, 급여나 퇴직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, 급여나 퇴직금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그 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. 즉 회사 인사팀은 이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.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꽤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다른 의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. 상간녀가 주소를 바꿔서 송달이 안 돼요. 연락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. 그럼 회사로 보내자. 원칙적으로는 소장을 자택으로 송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. 그러나 자택 송달이 2회, 3회 이상 실패하면, 그리고 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근무지로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로 가정법원 사건 번호 땡땡땡 사건이라고 표기가 찍힌 소장이 날아가는 거죠. 당연히 상간녀의 동료, 상사, 인사팀 등도 이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는 그 자체로 파급력이 있습니다. 이 방법들은 사실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웠을 때에는 굉장히 통쾌한 복수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사내의 불륜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조금 나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안에 소장이 날아간다, 이러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소문이 쫙 퍼진다고 봐야죠. 사실 이건 합법적인 부분은 아닌데,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회사 내에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둘이 사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건 공무원들인 경우에 이제 품위 유지를 위반하였다, 이렇게 보아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불륜 행위가 보통 업무 시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근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사내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제재 사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법으로 조용하고 치밀하게 해야 오랫동안 깊게 남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가압류와 소장 송달하는 방법, 이 2가지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. 책임을 묻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.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상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신세계 강원구 변호사에게 말씀 주세요. 조용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강원구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